장마가 끝나 한시름 덜게 됐지만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영산강에서는 녹조가 시작됐고 남해안에서는 적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해안 양식장에서는 어린 참돔과 전복 등이 떼죽음을 당해 어민과 수산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원 복국집 사건을 주도한 김기춘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의 10연패 치욕을 당하는 등 무기력한 경기를 보이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화난 팬들은 선동열 감독의 퇴진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세계수영대회 업무를 맡은 실무국장과 과장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반쪽짜리 진상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날이 더워지니까 물도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적조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영산강엔 녹조가 끼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적조 피해로 의심되는 어류 폐사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강과 바다에 낀 녹조와 적조 현상, 송정근, 권남기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 영산강이 짙은 녹색이 됐습니다. 강가에는 죽은 물고기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마른 장마에 영산강에 녹조가 생겨났습니다. 비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과 낮에는 소나기까지 내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산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더 깨끗해질 거라는 말만 믿었던 주민들은 이게 뭐냐는 반응입니다. 이번에 녹조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근데 오늘 소나기가 좀 오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지금 녹조가 좀 현상이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또 녹조 현상이 엄청나게 파랗게 보여요, 여기가. 영산강 환경청은 이에 대해 영산강 녹조는 매년 있어왔던 현상으로 승천보나 죽산보 설치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농업용수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생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게 어떤 전문가 의견이고 이에 관련해서 어떤 보고된 바도 전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하지만 영산강의 녹조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엔 여름철도 아닌 봄에 죽산보와 승천보에 녹조 현상이 나타났고 원인 모를 물고기 떼죽음 현상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영산강 녹조 현상에 환경단체는 걱정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영산강은 오히려 더 수질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보가 만들어져 정체 수역이고 그다음에 준설을 해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예고되면서 영산강의 녹조 현상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상자 가득 담겨져 있는 죽은 물고기들. 수조 바닥에도 하얀 배를 내보인 어린 물고기들이 가라앉아 있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물고기는 그 위를 위태롭게 헤엄쳐 다닙니다. 죽은 물고기들을 6시간 넘게 건져 올리고 있지만 아직 작업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한 육상 양식장에서 어린 참돔과 도다리 등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육상 양식장 내 대부분의 수조에서 폐사가 시작돼 현재 신고된 것만 25만 마리에 이릅니다. 지금 이쪽에 지금 적조가 확산이 됐다는 그 이후부터 약간 문제가 됐고, 그리고 오늘 새벽 무렵에 한 2시, 3시 무렵에 폐사가 지금 난 것도 없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집단 폐사의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선 가운데 지난 1일에도 여수 남면의 한 수산회사에서 어린 전복 37만 마리가 폐사한 바 있어 수산 당국은 연이은 집단 폐사가 적조에 의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우리 연구소에서 판정 나오면은 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적조로 판매된다면은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수해역은 일부 구간의 수온이 26도까지 올라가 적조 생물의 밀도가 기준치의 최고 8배 이상 관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무기력한 경기에 팬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선동열 감독 퇴진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윤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기아는 5경기 중에서 딱 한 경기만 이겼습니다. 좌중간 쪽 완전히 빼뚫었습니다. 5대0.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가 뽑을 때 뽑는군요. 지난 6월 9연승 이후 연승 기록은 단 한 차례도 쓰지 못했습니다. 삼성에는 10연패 치욕을 당했습니다.
점수에서 지고 경기 내용에서도 졌습니다.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자, 3루째 걸려들어서 3루 볼 빠졌습니다. 강명구 선수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시즌 초반 7할 대를 넘었던 승률은 7월 이후에는 3할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9개 구단 가운데 순위는 6위, 선두 삼성에는 11게임 차, 4위 두산에도 5게임 차로 뒤져 있습니다. 실망한 팬들이 늘어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중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기아 타이거스 홈페이지에서 감독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승은커녕 4강도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선동열 감독은 윤성민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전환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양현종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앤서니 대신 투입된 외국인 투수 빌로우 선수도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팀 방어율이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투수력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4강 진출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기관 보고를 진행하는 오늘 초원 복집 사건을 주도했던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과거 불법 선거를 조장했던 당사자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수영대회 파문을 조사해보겠다고 뒤늦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어서 이럴 거면 뭐하러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냐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뒤늦게 벌인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진상조사는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유치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해 시청 담당 국장과 과장만이 출석했을 뿐입니다. 내용도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공문서 위조가 단순한 실수인지 윗선의 지시인지 등 기존의 논란만을 반복했을 뿐 새롭게 추가로 밝혀낸 건 없었습니다. 출석한 시청 간부들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제 의원님,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김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실한 진상조사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겁니다. 수사를 위해 중요 자료가 대부분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자료 열람조차도 예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은 그래도 만나서 보고받고 제대로 또 궁금한 거 정확한 팩트는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상 초유 사태에 시의회가 뭐하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진상조사를 벌인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관 2명이 사전 허락도 없이 진상조사를 지켜보겠다며 시의회를 방문해 이들을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진상조사가 30분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5.18 유적지인 구 전남도청 앞 광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청 앞 회화나무 모임과 광주환경운동연합, 5월 단체들은 도청 앞 민주평화광장을 돌로 포장하는 박석마당 대신 잔디광장으로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돌로 광장을 포장할 경우 복사열 때문에 시민들이 광장에서 편하게 앉을 수 없고 앞으로 조성될 구도청 주변 녹지 공간과도 단절될 우려가 있다며 시민 친화적인 공간인 잔디광장으로 설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에서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른 중고생들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건데 연루된 13명 전원이 구속됐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0년 6월쯤. 당시 15살 A군 등 13명은 중학교 3학년인 B양을 전남의 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대부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은 B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습니다. 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피의자들은 B양을 자취방으로 끌고 간 뒤 또다시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인 B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에 학업을 중단했고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0년 당시 사건이 신고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으며 지난 5월 첩보가 입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추궁했고 피의자들 대부분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들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 고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재벌의 지역경제 황폐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고법은 최근 이마트가 북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마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교장단 중국 탐방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 교육청이 이번에는 교사 해외 연수로 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초중교사 60여 명을 홍콩과 마카오에 보낸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고교 교사 40여 명을 일본에 연수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 탐방을 내세운 이번 연수에 대해 관광지 방문과 카지노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일정에 포함된 점을 들어 일부에서 외유성 연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미술은 여간에선 접하기가 쉽지 않죠. 빛나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아프리카의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난희 캐스터가 소개합니다. 등장인물들이 마치 춤을 추는 듯 보입니다. 삶에 대한 역동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작가 릴랑가의 작품. 한 화면을 가득 채운 그림으로 아프리카의 운명 공동체적 의식을 드러내고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이나 집을 떠난 노숙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평화의 내용을 추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주제의 세네갈 작가 케베의 그림. 어려운 상황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 자체가 꽃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작가들의 자유와 영감, 그리고 삶의 의식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 우리는 이 작품들을 통해 아프리카의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 보여지는 작품들은 진짜 이제 아프리카의 정신이 새로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한국에서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막연한 그곳. 하지만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프리카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난희였습니다. 파페라 가수들이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해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 시내원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팝카펠라 그룹 원달러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동요와 유명 팝송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파페라 가수들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교정시설, 농산어촌 등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곳을 찾아가 직접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앞 150m 해상에서 19살 이모군이 바다에 빠진 32살 이모 씨를 구하려다 함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긴급 출동한 해경은 수상 오토바이를 투입해 이군둥 2명을 구조했으며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에서도 물놀이를 하던 17살 오모군 등 3명이 탈진해 표류하다 119 구조대에 구조되는 등 피서철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가 도로 조명시설을 부당하게 구매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 직원 A씨는 지방도 49호선 도로공사에 쓰일 조명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설계회사와 감사관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방서를 변경해 자재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